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AI 다음은 바로 이것이라고 콕 집은 산업이 있다고 하는데 김대중 장군요, 어떤 산업입니까? 예, 젠슨 황이 콕 집어든 산업이 네. 바로 로봇입니다. 아, 로봇. 예. 자, AI 다음 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지목한 것인데요. 네네. AI와 로봇이 이제 결합이 앞으로 산업 전반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하면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AI 기술이 로봇에 적용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엔비디아 공장에 로봇이 배치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미국의 휴스턴에 신설되는 폭스콘의 인공지능 서버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배치하는 방안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네. 2026년도 1분기까지 휴스턴 공장에 이제 휴머노이드를 좀 배치해서 AI 서버를 좀 조립하고 이제 작업을 좀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좀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로봇의 유형이나 이제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물건을 직접적으로 이제 짚거나 이제 케이블을 좀 연결하고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이제 수행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자동화 제조 공정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공장을 좀 걸어 다니거나 조립하고 검사하던 로봇을 사용한다는 계획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인간 대체형 이제 생산 시스템의 도약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미래 제조업의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엔비디아 공장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사람의 손과 팔을 대체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이 제조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요즘 제조 현장 네. 빠르게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다가 인수를 해가지고 공장에다가 이제 물류센터 그리고 그 로봇 스팟을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앞으로 조립이나 검사 공정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미 반도체 패키징과 검사 라인에 협동 로봇을 투입해서 정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테슬라가 2025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최소 5,000대 생산을 해서 자사 전기차 공정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애플 협력사인 팍스콘 역시 수천 대의 협동 로봇으로 생산 자동화를 빠르게 이제 시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사람의 손을 대체하는 시대가 진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야, 뭐 실감이 안 나는데 진짜 이게 현실이 돼버렸네요. 예. 자, 제조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협동 로봇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일단 협동 로봇에도 진짜 많은 좀 발전이 좀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안전성이 좀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네네. 이제 충돌 감지 센서나 이제 자동 정지 시스템이 좀 탑재돼서 작업자 이제 바로 옆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공간이 협소하거나 이제 이런 공간에서도 이제 운영이 좀 가능했다는 점에서 중소 제조업체나 이제 스마트 팩토리 초기 단계에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둘째로 이제 전문 인력이 배치되는 조작의 편의성도 좀 늘었는데요. 티칭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화되기 때문에 현장 배치부터 작업까지 실용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듈화와 유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의 협동 로봇이 이제 한 개의 작업만 이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조립이나 포장, 물류 그리고 이동 등의 이제 다양한 작업으로 이제 교체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의 이제 모델이 자주 바뀌거나 이제 생산 라인을 조정하는 이제 확장성이 좀 증가하면서 전자 제품이나 가전 산업 등의 이제 교체 주기의 빠른 산업군에서 수요가 좀 대폭 좀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듯 사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로봇이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이 직접 투입되기 어려운 또는 위험한 곳에서 로봇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로봇은 이제 단순 이제 공정 제조뿐만이 네네. 아니라 원전 해체처럼 아주 위험한 공간에서도 작업 환경에서도 활발히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사능 노출 같이 이제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로봇이 대신 작업을 수행해서 안정성을 높이고 있고요. 네네. 작업 효율도 이제 크게 개선되고 있죠. 자, 앞으로는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로봇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전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로봇이 더 많이 쓰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로봇이 기술 발전 성과에 비해서 그런데 상업성이 늘 부족하다는 지적은 따르고 있는데요. 협동 로봇 같이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상업성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은 아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서비스 로봇이나 이제 감성형 로봇의 기술은 이제 분명히 좀 매력적이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뭐 인프라나 이제 유지 보수가 좀 이제 부족하고 사용처가 이제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상용화가 도입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멋지다고 좀 인식만 할 뿐이지 뭐 직접적으로 이제 구매하는 일들이 좀 드문 거는 뭐 사실인데요. 네네. 협동 로봇도 이제 초창기 설계될 때는 뭐 이런 똑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실용성에 대해서도 뭐 분명히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지금 협동 로봇의 위치는 뭐 인건비 절감이나 이제 품질의 뭐 규격화 네. 그리고 이제 생산 속도의 이제 향상 같은 부분들에서 다양한 뭐 장점이 더 부각되는 시장이 좀 됐습니다. 뭐 자동화나 이제 물류 등의 이제 제조 산업에서 이제 반복되는 작업들을 이제 자동화 시키면서 ROE 그러니까 이제 투자 대비 수익률이 이제 명확하게 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구매를 좀 망설이는 부분들도 이제 좀 상당히 좀 적어졌고요. 실제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뭐 한 조사 기관에 좀 따르면 2023년도에 9,700억 원 달러에서 2030년도 이제 그 72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연평균 28%까지 성장률을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산업 로봇 매출 비중이 이제 빠르게 좀 확대된다는 점에서 이미 이제 협동 로봇의 수익성은 좀 검증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이제 수익성은 개선될 것이다. 이제 이런 네. 전망이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협동 로봇 같이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을 만들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예, 국내 대기업들은 네. 자, 로봇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 먼저 이제 삼성, 현대차, 그리고 그다음에 HD, 현대, 하나, SK, LG전자 같은 네. 주요 그룹들이 로봇 기업을 인수하거나 네네. 또 자회사로 두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국내 대표 로봇 기업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자회사로 편입해서 최대 주주가 되었고요.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다가 인수를 해서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는 원래부터 이제 현대 로보틱스를 통해서 산업 전반에 로봇을 공급하고 있고요. 하나는 하나 로보틱스 그리고 SK는 산업용 그 로봇 기업이죠. 유일 로보틱스를 갖다가 지분 투자를 해서 배터리 공장 자동화에 미래 산업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를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했고 또 국내 기업 로보스타, 로보티즈의 주주로 이름을 올리면서 로봇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 젠순왕 얘기처럼 로봇이 AI 다음이네요. 그리고 이제 로봇에도 AI가 접목이 되면 더 이 시너지가 나는 그런 산업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떤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국내 기업들도 이제 상용화 사례가 이제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고 네. 일부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마찬가지로 어깨를 좀 나란히 할 정도까지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협동 로봇의 1위 기업은 덴마크의 이제 유니버설 로봇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이제 50%를 좀 장악을 하고 있고 안정성과 이제 사용성에 대한 이제 산업 표준을 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과 이제 비교를 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대표적인 이제 협동 로봇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카이스트 휴보 팀에서 출발을 한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이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축과 7축에 대한 협동 로봇에 대한 제품을 좀 보유하고 있고 반도체와 이제 바이오 이제 산업에 특화된 고정밀 협동 로봇을 상용화 좀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로봇 관절 분야의 이제 감속기나 모터 제어 부분에 국산화 기술로 내재를 시켰다는 부분에서 이제 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뉴로메카의 인디 시리즈는 이제 국내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고 티로보틱스의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용 협동 로봇이나 로보스타의 LG 계열용 이제 산업용 협동 로봇의 라인업을 강화하는 부분까지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로봇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공급 범위 확대를 해 나가는 중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 국내 로봇 시장은 매출이나 수출 규모에서는 아직 크진 않습니다. 글로벌 로봇 산업은 AI 확산과 더불어서 빠르게 굉장히 크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기술 확보와 시장 성점을 통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폭발할 시점에 대비해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이 반드시 이제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 지금 국내 기업들이 기술 확보에 나서는 이 시점은 단순히 사업 확장이 아니라 향후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산업용 협동 로봇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역시 수요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로봇 부품을 주목하면 좋을지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일단 그 협동 로봇의 확산은 네. 이제 고정밀 그리고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산업이 확장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이제 돈이 좀 되는 사업이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감속기를 좀 들 수가 있는데 로봇의 이제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부드럽고 이제 정확한 움직임을 위해서 정밀한 감속기가 이제 필수입니다. 그렇겠죠. 작업자와 함께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더 민감한 이제 제어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국내에는 이제 스맥이나 SPC 스템스 등의 이제 관련 기술들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모터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힘을 네네네네.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워보다는 이제 미세한 이제 힘을 조정하는 이제 고성능의 이제 서버 모터가 좀 필요하고요. 네. 관련 기업으로는 이제 현대 에버다임과 로보스타 등이 국산화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컨트롤러 부분인데요. 뭐 감속기나 이제 모터에 통합하는 이제 통합을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최근에 이제 AI와 결합해서 자율적인 판단과 예지 정비 그리고 이제 충돌 회피 기능까지 좀 더해지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협동 로봇의 성장성은 어떻게 예. 전망하세요? 자, 2023년 AI 열풍과 함께 로봇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을 했고 특히 삼성이 램보우 로보틱스 2대 주주로 참여한 데 이어서 올해 이제 1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국내 로봇주들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자, 글로벌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로봇이 AI 하드웨어 플랫폼을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국내 주요 로봇 기업들의 실적은 아직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미미한 편입니다. 자, 매출 성장이나 이익 창출이 이제 본격화되기 전인데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주 크게 반영된 상황에 있죠. 자, 로봇 산업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매우 유망한 시장이긴 하지만 네. 약간 실적과 좀 괴리된 그런 이제 움직임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람이 불 때 그리고 테마가 강하게 불 때 전략적으로 로봇주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는 아니면 이제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았을 때 중장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꼼꼼하게 체크하시라라는 주의사항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젠슨 왕도 콕 집은 로봇 산업, 그 속에 어떤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지 박상훈 자문역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자문역이 선택한 협동 로봇 관련주 금운동이 궁금하시다면 주식 발견 검색한 이후에 채널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역들의 섬세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박상훈 자문역과 함께 먼저 동메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협동 로봇 관련주 동메달 기업은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네,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자동화 분야에서 이제 빠르게 산업을 좀 확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특히 이제 철강과 2차 전지, 건설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스마트 그 팩토리 솔루션을 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섹터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소외를 좀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하반기에 전망치가 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높게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강세가 나오기 전에 지금부터 이제 좀 대비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제 포항제철소에서 AI 기반의 설비 이상 감지 시스템과 작업자 지원 로봇을 좀 도입을 했고 우선적으로 그룹사 전체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좀 확장시키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인텔이 주최한 2025 AI 서밋에서 포스코 DX도 참가를 좀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등과 함께 이제 어깨를 좀 나란히 하게 됐는데 행사 당일에 이제 인텔과 포스코 DX 간에 AI 에이전트 기술 고도화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는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단순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좀 넘어서 AI 분야까지 섭렵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주가에 좀 아직 반영되지 못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차후 상승과 좀 연계할 차후 상승을 좀 예견할 수 있는 요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은 당연히 좀 개선이 돼야겠지만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저평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로봇주 강세와 함께 추세 전환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네. 1차적인 목표가 3만 원까지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설명 잘 들으셨죠? 로봇 관련주 동메달로 포스코 DX를 뽑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버 메달입니다. 은메달! 은메달 기업은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네, 국내 이제 협동 로봇 기업들 중에서 이제 절대 강자라고 이제 손꼽히는 기업이고요. 국내 점유율에서는 뭐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23년도 9월에 상장했을 때부터 뭐 크게 좀 주목을 좀 받았었고 기존의 이제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 안전성과 유연성을 좀 보강하면서 차세대 로봇 기술로 이제 부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총 13종의 협동 로봇의 라인업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뭐 소형, 중형 그리고 이제 중형 그리고 정밀 작업형 그리고 고하중까지 전방위 대응이 좀 가능한 국내 유일의 좀 기업입니다. 이번에 이제 독일에서 열렸던 오토매티카 2025에 좀 참가해서 테마 로봇을 좀 선보였는데 AI 중심의 이제 지능형 로봇이라는 점이 좀 부각됐다는 부분에서 하드웨어 중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이제 경쟁력을 좀 넓혀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중장기적 주가 상승세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좋아졌는데 지난 6월 23일에 16%대의 장대 양봉이 좀 출현하면서 121선의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해줬고 일부 차익 매도세가 좀 나타났지만 여전히 이제 수급이 좀 유지되고 있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정을 좀 이용해서 매수를 좀 공략하는 것이 포인트가 좀 되겠고요. N자형 반트 패턴을 이용해서 이제 목표가 75,000원까지 공략해 보시는 방안을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박상훈 자문역의 은메달은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금메달 종목은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된다는 점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뭐 금메달 종목의 힌트를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기업은 이제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서비스 로봇의 강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의 이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로봇 제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로봇의 제어 기술이나 자율주행 그리고 원격 관제 플랫폼 등의 로봇 운영에서 핵심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이제 로봇 제조사가 아니라 다양한 제조사들의 로봇을 하나로 좀 통합을 시켜서 플랫폼으로 좀 제어하고 운영하는 OS를 좀 개발하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봇이 많아질수록 로봇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수록 플랫폼 중심의 기업이 이제 그 핵심 경쟁력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이 기업을 이제 금메달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로봇이 있으면 그 로봇을 제어해야 되니까 네. 그 OS를 개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특별한 또 이유가 있겠죠? 네, 이 금메달 기업은 이제 지능형 이제 그 로봇 전문 기업으로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을 좀 보시면 사족 보행하는 로봇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와 이제 공식 파트너 관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에 이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 개발에 이제 그 속도가 좀 붙는다는 뉴스가 더해졌을 때도 연관성이 좀 부각돼서 급상승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상승 이후에 큰 하락 없이 안정적인 이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수 주체가 물량을 좀 꾸준하게 좀 모아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기술적으로 이제 이동평균선이 하나로 좀 모여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하는 이제 반등의 초기 국면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매출 부분도 이제 눈여겨 좀 봐야겠는데 1분기 매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이상 좀 증가한 부분들이 있고 매출액은 49억 원을 좀 달성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24%대로 현저히 낮다는 점도 이제 강점으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고요. 다양한 전반 산업에 대한 이제 투자 확대와 연구 개발기가 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이제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단기적인 수익성으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여기서 흑자 전환을 좀 만들어낸다면 또 다시 이제 모멘텀으로 좀 잡힐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에 이제 퀀텀 점프를 좀 기대를 해주시고 목표 주가는 약 40%대 상승을 좀 바라보는 27,000원을 제시드리겠고 손절가는 장기 이평선 구간인 17,500원을 책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주식의 발견 그 채널에서 추가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상훈 자문역이 택한 금메달 종목 궁금하시죠? 지금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거듭 강조드립니다.